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요즘 참 날씨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도 못하게 덥죠. 저는 뭐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날씨가 더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덥더라고요. 길거리만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그냥 밖에를 못 나가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제가 요즘 좀 위안을 얻는 게 뭐냐면 만약에 제가 개딸이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개딸이었다면, 만약에 제가 이재명 대표를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진심 어리게 지지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은처럼 떠받들고 있고 내가 교주처럼 떠받들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바로 다음날 지금 구속이 돼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 소소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재명이가 버텨오고는 있었죠. 그쵸? 당대표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버티고 있었는데 하나둘씩 구속이 되고 하나둘씩 정리가 되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이재명을 진짜 지지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날씨는 덥지 마음은 심란하지 어디 가가지고 쉴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마음이 이제 놓이는 거죠. 날씨만 너무 덥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편안하다라는 거. 이게 진짜 축복인 거 아니겠습니까? 야, 저는 진짜 그 검찰에 계시는 분들, 이 검사 형님들 보고 있으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나마 날씨가 더운데도 그냥 주경야독을 한다고 해야 되나? 낮이건 밤이건 그냥 쉴 틈 없이 그렇게 이지마기를 잡아놓겠다라는 집념으로 열심히 일을 해주셔가지고 그나마 대한민국에 이렇게 정의가 바로 서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한테 이게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운 것도 그냥 잊을 수 있을 것 같아. 는 약간 오바고 덥기는 덥습니다만 그래도 약간은 좀 잊을 법한 그런 행복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죠. 그쵸? 최근 들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윤관석이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성만이가 있는데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돈봉투 사건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이를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기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거나 그리고 당협위원장이 됐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돈봉투를 뿌렸다라고 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상상도 하지 못할 법한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그냥 글자 그대로 빼박 사건이었습니다. 돈봉투 사건 같은 경우는 중요한 증거가 뭐겠어요? 돈을 줬다라고 하는 그걸 사진을 찍을 수는 당연히 없는 노릇이니까 영상을 찍어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돈을 줬다라는 인간과 돈을 받았다라는 인간 두 사람 사이에 대화 녹취록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얘기가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녹취록까지도 정확하게 검찰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 녹취록을 바탕으로 윤관석과 이성만 두 사람에 대한 범죄 혐의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 윤관석이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더 규모가 컸습니다. 300만 원 돈봉투를 뿌렸다. 20명한테. 그래서 6천만 원을 전달했다라는 혐의가 있었고요. 이성만이 같은 경우는 윤관석한테 3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이정관한테 100만 원을 준다든지 강래구한테 또 1000만 원을 줬다라고 하는 혐의니까 윤관석과 이성만 두 사람의 금액으로 봤을 때는 윤관석이 조금 더 범죄 혐의가 크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국회의원직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5만 원? 이 정도만 주고받고 하더라도 실제로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죠? 몇십만 원 주고받은 거를 가지고도 실형이 선고가 되는 게 일반 시민들인데 국회의원이라고 그럼 달라서 되겠습니까? 당연히 똑같은 이제 그런 어떤 기준이 적용이 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윤관석이 같은 경우는 결국에 구속이 됐고요. 이성만 같은 경우는 영장이 결국에 기각이 됐습니다. 심지어 이성만이 같은 경우는 다음 같은 얘기까지도 실질심사를 받기 전에 덧붙였습니다. 나는 아니지만 가정을 한다면 법리적으로 자기는 그냥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약간 요게 제가 보기에는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가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이성만이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굳이 뭐하러 가정을 하겠습니까? 근데 쥐가 나서가지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는 겁니까? 가정을 해봤을 때 나는 그냥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죄다. 이 얘기는 약간 묘하게 전달을 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 돈봉투를 전달했다라는 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전달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죄지만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단순 전달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죄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단순 전달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기소가 된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는데 지금 윤관석이를 뜻한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죠. 묘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성만이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언론 앞에서 했던 얘기와는 조금 다르게 배신을 때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됐든 간에 이성만이는 일단 이렇게 구속이 안
됐다라고 할지라도 윤관석이가 구속이 됐으니까 이 돈봉투 사건에 대한 수사가 더 적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게 누구로 향하게 되겠습니까? 영길이 아저씨로 향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영길이가 이제 프랑스에 이제 있다가 귀국했었을 때 얼마나 막 설쳐됐습니까? 검찰 앞에 가가지고 나를 불러라, 주변 사람들을 잡아들이지 말고 나를 잡아가세요. 뭐 얼마나 그렇게 막 설쳐됐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 다 지금 구속이 됐고 하나 둘씩 지금 잡혀가면서 다음 차례는 송영길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영길이가 이제는 나를 잡아가십시오. 검찰에 가서 쇼합니까? 택도 없죠. 그렇게 쇼하다가 바로 그냥 잡아갈 텐데 오히려 지금 순간에 뭐 비행기 티켓 같은 거 끊든지 아니면 무슨 뭐 중국으로 건너가는 배 지금 뭐 티켓 같은 걸 끊든지 이러고 있어도 시간이 지금 모자랄 판인데 어떻게 가지고 검찰에 가지고 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암만 그래서 제가 찾아보더라도 윤관석이 구속이 됐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고 영길이의 반응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지도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검찰은 작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보니까 뭐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죠. 백혜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황운하도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 싹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관석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게 검찰이 지금 물증이 있으니까 저렇게 당당하게 법원에서 공개를 한 거겠죠. 얼마 안 가서 황운하가 그렇게 설쳐되는 꼴도 우리가 못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돈봉투 사건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궁극적으로 이게 또 어디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냐? 영길이를 당대표를 만들었다.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쵸.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만들고 동시에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라는 목적이 기저에 깔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재명으로도 이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고 그러다 보니까 묘하게 이재명이가 송영길에 대해 가지고 요즘 좀 손절치는 분위기가 있죠. 영길이가 또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지금 돈봉투뿐만 아니라 이재명이 걱정해야 되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박영수 또한 마찬가지로 구속이 됐다라는 거죠. 박영수랑 김만배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약정서까지도 검찰이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 이고요. 거기에다가 대장동 로비 자금 20억을 조성하는데 박영수가 관여했다라는 정황까지도 검찰이 지금 포착한 그런 상태입니다. 박영수랑 그다음에 김만배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뭐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의 대장동이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지금 대장동에 대해서도 검찰이 물증까지도 정확하게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방금 말씀을 드렸던 김성태 요거는 이제 대북 사업과 관련돼서 쌍방울이랑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화영이 또한 마찬가지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요런 지금 타이밍에서 김성태가 또 옥중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치권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다. 검찰이 자기를 봐주기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부분을 검찰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자기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일부 정치인이 자기를 노상강도에 비유하고 있고 깡패라고 표현하면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파렴치한으로 몰고 있다라고 하는데 노상강도에 비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이재명 대표였죠. 이화영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재판을 코앞에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기세로 봤었을 때는 뭐 이재명의 불리한 진술을 쏟아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속되는 걸 봤었을 때 뭐 지금 윤관석이도 구속이 되고 박영수도 구속이 되는 걸 보면서 당연히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거 현역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구속을 시켜버리는데 내가 지금 구속이 안 되겠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재명한테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이런 맥락에서 누구 또한 마찬가지로 참으로 뭐라고 할까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화영 씨 부인 또한 마찬가지로 멍청한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을 사람이 따로 있고 의지할 사람이 따로 있지 어떻게 이재명이를 갖다가 믿고 이재명이한테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화영 부인 보임 수수료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화영 씨가 쌍방울 사회 이사를 맡고 있었을 때 자기 통장으로 거액의 돈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지금 검찰이 확보하고 그거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뭐 이 여자가 막 미친 척하면서 이재명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힘썼는지 이화영한테 나는 가족으로서의 권리도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재명을 위해서 한 몸을 바치겠다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다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화영 씨 주변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싹 다 지금 검찰이 잡아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화영 씨 부인도 지금만큼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지금 이화영 씨 부인이 의지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재명이 아니 그건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그냥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던 동아줄인 것이고 누구한테 지금 의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검찰한테 의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나마 제가 보기에 지금 대북에 대해 가지고 부인으로서 좀 알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미친 소리 했던 거 그거를 좀 뒤집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나마 이화영 씨 부인이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